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12일 오전입니다.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를 맡고 있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정광훈 목사가 종로경찰서에 출석해서 폭력 집회를 주도하지 않았나라는 추궁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몇 차례 소환 통보가 왔지만 불응하다가 5번째 소환을 받고 출두했습니다. 종로경찰서는 지난 10월 3일 이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열렸던 집회 당시 일부 참석자, 탈북자들 중심으로 청와대에서 경찰과 충돌한 것을 정광훈 목사가 주도한 거 아니냐, 시킨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취지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전 목사는 이외에도 내란선동,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지금 고발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10월 3일 집회가 내란선동이다 해가지고 내란선동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고요. 김용민이라는 사람은 집회 참가자들에게 헌금 봉투를 돌렸다. 이게 기부금품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해가지고 고발을 했는데 이미 선관위에서 이것은 종교행사이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볼 수 없다는 유권 해석을 국회에서 내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전하는 여기 기사 제목이, 조선닷컴의 기사 제목이 폭력 집회 주도 혐의 정광훈 목사 경찰 출석 5차례 소환 통보만에 이게 폭력 집회라는 말이 아주 거슬립니다. 10월 3일 광화문 시청 일대에서 열렸던 이 건국 이후 최대 규모의 집회는 폭력 집회가 아니고 세계적인 평화적 집회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없었어요. 인사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최하는 측에서 여러 번 호소를 했습니다. 절대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 평화적으로 하자. 질서 지키자. 이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밀집된 군중 속에서도 단 한 사람의 부상도 없었고, 그리고 집회가 끝난 다음에는 아주 면경처럼 쓰레기 하나 없이 딱 정리가 됐습니다. 세계적 모범 집회였습니다. 그것을 폭력 집회라고 이 기자가 제목을 붙인 것부터가 잘못되었고, 폭력 집회로 본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것이고, 평화 집회를 주도한 사람을 폭력 집회 주도 혐의로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거기 국지적으로 충돌이 있었지만은 그것도 아주 가볍게 끝났고, 그 40여 명이 연행됐지만은 다 풀려 나왔습니다. 구속된 사람들도 나중에 풀려나고 해서 경찰이 이미 이 충돌은 악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데, 더구나 그 큰 대규모 집회에 비해서 그것은 몇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충돌이고 불상사였다. 불상사란 말도 잘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누가 무기를 든 것도 아니고 돌멩이를 든 것도 아니고, 자, 실랑이 정도였어요. 실랑이. 이걸 가지고 거기 참석한 사람이 그날 10월 3일 광화문 일대에 모인 사람을 서울시에서 핸드폰을 추적해가지고 정확하게 계산한 게 있습니다. 약 50만 명, 순간 인원이 5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연 인원으로는 100만 명이 넘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연 그 어떤 촛불 집회, 그 앞의 집회를 능가하는 최대 규모의 집회였습니다. 그것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정광훈 목사의 그 주최 측에서 가장 요구하는 것은 헌법을 수호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헌법을 유린하지만은 우리는 헌법을 수호한다.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한다. 그걸 폭력 집회라고 수사하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폭력 집회 주도 혐의라는 이런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까? 이 기자가
단어 하나를 잘못 선택을 하면은 그날 10월 3일에 나온 모든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원한을 삽니다. 원한을 사는 제목입니다. 이거는. 국민행동본부 성명서가 며칠 전에 나왔는데 이 성명서가 딱 현재 상황을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일 광화문 집회는 헌법 수호 문재인 퇴진을 외치면서 건국 이후 가장 많은 시민들이 모인 평화적이고 깨끗한 준법 집회였다. 이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내란 선동으로 규정, 정광훈 목사를 경찰에 고발했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애국진영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 선동, 이적죄, 여적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법률지원단 대표 백성재 변호사는 지난 10월 검찰 압박 서초동 촛불 시위 관련자들과 배후 세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겐 내란 선동 등 혐의를 적용하였다. 기독자유당 대표 고영일은 지난 9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을 이적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작년의 9.19 군사합의서가 수도권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등 적을 이롭게 하였다고 판단, 문 대통령을 일반 이적죄, 시설 파괴 이적죄, 물건 제공 이적죄 혐의로 고발한 것이다. 도태우 변호사와 국보는 태극기 혁명국민운동본부입니다. 9.19 남북군사 합의서를 반영 문서로 규정, 문재인을 여적죄 형법 제93조로 고발했다. 여적죄는 형법에서 유일하게 사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광훈은 같은 내란 선동 혐의의 피고발인이므로 검찰과 경찰은 두 사건을 같이 수사해야 할 것이다. 이게 공정한 법 집행이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했다. 정광훈의 헌법 수호를 위한 국민저항운동이 내란 선동인지 김정은의 안전을 위하여 국민과 국군의 안전을 희생시킨 것이 내란 선동, 이적, 여적죄인지 주권자인 국민은 알고 싶다. 이게 답이 아닐까요? 경찰이 민노총의 불법 폭력 집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수사를 해왔는지를 되돌아보면은 정광훈 목사에 대한 수사의 방향이 잡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내란 선동, 이적, 그리고 여적 이런 죄는 현직 대통령도 수사 대상입니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에 관해서는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속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혐의가 도대체 뭐냐? 내란 선동 혐의는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이 자유시민법률지원단 대표 백성재 변호사가 고발장을 쓴 것인데, 조국 사태가 한참일 때 문재인 대통령이 느닷없이 엄정수사하라고 하지 않고 검찰개혁 메시지를 발표하면서 사실상 윤석열 검찰을 비판하는 입장을 취하니까 문재인 지지세력, 조국 지지세력이 갑자기 늘어가지고 서초동에서 야간 집회를 하면서 국가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려는 행동을 했고, 그 책임자는 뒤에서 선동을 한 문재인이 책임져야 한다. 이런 법적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위 고발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전복 전과자이자 전형했다는 증거가 없는 골수 레닌주의자를 법무장관에 앉히고 그 일족이 저지른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뿐 아니라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할 목적으로 지지 세력을 통한 물리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는 폭동으로 봐야 하며, 이는 형법 제90조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인데, 제90조는 내란 예비 음모 선동 선전입니다. 내란 선동 선전 음모 예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기독자유당이 왜 이적죄로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했느냐 하면은 주로 9.19 군사합의입니다. 9.19 군사합의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주권은 물론이고 이 서울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공군력을 마음대로 투입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여기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아주 독특한 사안 하나를 발굴을 했어요. 이 고발장에 보면은
한강하구 해저지도의 제공, 물건 제공 이적죄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피고발인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2019년 1월에는 위 9.19 군사협정에 따라 평화수역과 공동의료구역 설정의 일환으로 한강 하구 해저지도를 북에 전달한 바, 이는 그간 공비 및 반잠수정 침투의 온상이 되었던 한강 하구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도 서울의 안보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반면에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에 해당하여 물건 제공 이적죄를 범한 것이다. 이 한강 하구는 북한의 공비 침투, 간첩 침투의 핵심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한강 하구의 해저 상황에 대한 지도를 북한에 제공했으니까 북한의 정찰국이 그걸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이쪽으로 반잠수정을 침투시키면 되겠구나 하는 판단을 할 수 있게 한 자료를 제공했다 이겁니다. 끔찍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도태우 변호사와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도 주로 이 9.19 군사 합의가 바로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의 항적한 죄, 여적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서 여적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여적죄. 피고발인은 고발 이후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피고발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지위에서 2018년 9월 19일 국방부 장관 송영무로 하여금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케 했다. 위 군사분야 합의문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기존 NLL을 무시하고 서해 완충수역을 규정하였으며 그 직선거리는 북 50km, 남 85km이다. 직선거리로도 35km나 차이가 나지만 기존 영해 면적을 비교해 보면 육안으로도 약 3배 이상 우리 측 해역 범위가 넓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피고발인은 기존 영해 경계선인 NLL을 포기하고 3배 이상 큰 넓이의 해역을 적국의 완충수역으로 제공한 것이다. 6.25 전쟁 당시 중공군 개입과 1.4후 때 서울 재수복 후 중부 전선 교착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군과 유엔군은 고지 하나하나를 사수하고 탈환하기 위하여 수만 명의 고귀한 인명을 희생했다. 피고발인은 무슨 자격으로 수십만 명이 죽음으로 지키고 70년 세월의 땀과 눈물로 버텨온 우리 국가의 강력과 주권을 마음대로 적국에 내어 주었는가.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은 피고발인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 10월 3일 집회가 폭력 집회라느니 내란선동이냐 하는 것은 참석했던 애국 시민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 참석했던 분들은 지금도 그 추억을 간직하면서 애국심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 청와대, 민주당에 여러분들이 전화를 하십시오. 그리고 조갑재 TV에 하루에 5건, 6건의 새로운 동영상이 올라오시니까 거기에 대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